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재계 저자 조보안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1, 그 중에서 제1강, 그리고 그 중에서 길잡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급 이론 1 제1강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그 중에 랭킹 5위를 정해보아라. 무조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들어갑니다. 이번 자료를 공부하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에게 관계대명사는 처음부터 생경하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쓰임새, 그것을 문장 속에서 활용하는 기본적 원칙, 더더군다나 그것을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적 발상을 하기 위해 내가 다져놓아야 할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꼭 섭렵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영어로 옮기고 난 후 음성 해설도 참조하시고 번역례도 참조하시고 기왕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이용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 교재의 내용이 다소 난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내가 이번 자료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문장 구조를 조금 복잡하게 해놨으니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1번 문제 읽겠습니다. 내일 재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인 K는 현재 외교 문제를 다루느라 바쁘다.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영어로 따져봐야 될 것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보면 외교 문제라는 게 한국말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외교 문제를 다룬다라고 다시 말하면 복수로 다룬다고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때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서 복수형을 쓰는데 낯가림이 심한 언어니까 외교 문제, 한국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으나 영어적으로는 diplomatic, 문제라는 것도 problem만 쓰지 말고 issue, matter, affair 같은 것을 쓸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diplomatic issues 이렇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난이도는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이 생략되네 아니네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옛날 영어로 써보면 be busy in ing였어요. be busy in ing.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현대 영어에서는 그 in을 생략합니다. be busy ing. 이렇게 in이 과거에는 들어갔었는데 요즘 영어에서는 안 쓰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뭐뭐 하느라고 고생을 하다 힘을 들이다 이럴 때 have a difficulty in ing에서 요즘은 또 in을 생략합니다. have a difficulty ing, have a trouble ing 이렇게 씁니다. 또 in이 생략되는 것 중에 뭐 있느냐? spend 동사어법이 있습니다.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 나오고 on 쓰고 난 다음에 명사 쓰는 경우는 생략할 게 없는데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 나오고 in ing 하는데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 그럴 때는 또 in이 생략됩니다. 이렇게 인이 생략되는 것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즉시 뭐뭐하다 그럴 때
lose, L-O-S-E, lose no time in ing. 물론 이 생태입니다. lose no time ing 그러면 즉시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교 문제를 영어로 쓸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한국말은 복수 형태를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diplomatic issues라고 쓰는 것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그럴 때는 be, busy, ing라고 어법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재계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다 라는 문장이 K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문장이 명사를 꾸며준다. 두 가지를 따져보고 난 후에 써줘야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꾸며주어라. 두 번째,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라. 불완전한 문장이란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주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소유격이 없다. 내일 재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라는 한국말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K라는 것은 굳이 명사를 분류하면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를 관계부사가 꾸며주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건 반드시 계속적 용법으로 꾸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보면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번역례를 읽고 역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Question number 1. K, who is scheduled to meet business leaders tomorrow, is now busy dealing with diplomatic issues.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것쯤은 알고 있겠죠. deal이 들어가는 수거 두 가지 꼭 기억해라.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 deal in, 거래하다, 장사하다. be, busy, ing가 또렷이 나와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K를 꾸며주는데 반드시 계속적 용법으로 써야 한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K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그 안에 접속사와 대명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접속사에 해당되는 건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and, but, because, though. 지금은 and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일 재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인 K는 그것은 한국말을 보니 and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접도 있고 역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있고 양보도 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기억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중에서 계속적인 용법에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 있는데 what을 쓸 수 없다는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난센스인 거고 관계대명사 that은 절대 계속적 용법에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북한은 빈국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동사어법밖에는 볼 게 없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북한은 빈국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절과 절은 그냥 문장에서 부딪힐 수가 없고 반드시 접속사를 이용해서 연결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절과 절은 문장 속에서 그냥 부딪힐 수 없다. 그러면 되지만 그걸 뭐라고 옮기면 좋을까? 내가 볼 때는 역접의 의미도 들어있고 약한 양보의 느낌도 들어있다는 거죠. 비록 북한은 빈국으로 평가되지만 이런 느낌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역접과 약한 양보가 중첩적으로 들어있는 접속사가 뭐냐? while이다. 그걸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북한은 빈국으로 평가되지만 이라는 걸 물론 평가되다라는 말이니까 수동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능동으로 보면 뭐예요? 북한을 빈국으로 평가한다.
북한을 빈국으로 생각한다. 북한을 빈국으로 고려한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북한을 빈국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think of AS가 되겠습니다. ASB. think of ASB. 고려한다는 consider A as B, consider A to be B, consider A, B 다 됩니다. 세 가지나 됩니다. A를 B로 평가한다, A를 B로 본다, A를 B로 고려한다 다 되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을 이용한 것. See A as B, view A as B 이것입니다. 수동태를 써야 되는 이유를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북한을 빈국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능동의 주어가 불분명하다. 무조건 수동태로 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앞부분을 수동태로 반드시 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을 빈국으로 평가하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능동태의 주어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볼 것 없다. 직선 코스로 오로지 직진. 수동태를 향해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한국이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앞쪽도 북한을 주어로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동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C를 쓴다고 전제하면 C, A, S, B가 be seen as로 바뀌는 것입니다. North Korea is seen as. 이해되죠?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꼭 한국어 문장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름다운 번역의 세계.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자유시간이 많습니다. 예속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상부상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일하도록 돕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에게 용돈으로 지급합니다. 아이고 아름다워라. 생각만 해도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한테 노동력 착취다 이러면서 항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뒤쪽 봅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국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A를 B로 바꾸다가 영어로 뭐냐? change A into B가 됩니다. change A into B. change만큼 많이 쓰이는 동사가 뭐냐? turn입니다. turn A into B.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동사 없습니까? 생물학에서 오는 말이 있습니다. mutate A into B. mutate가 돌연변이 하다는 뜻입니다. mutate. 설명이 좀 비논리적이지만 영화에서 온 표현이 있습니다. transform A into B. 트랜스포머 있지 않습니까? transform A into B. 다시 change로 오겠습니다. change A into B가 있고 change into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change A into B라고 쓰면 타동사로 쓰는 거고 change into라고 쓰면 자동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change oneself into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change oneself into. 수동태를 제기대명사로 바꿀 때 여러분이 잘 알만한 게 뭐뭐에 헌신하다 그럴 때 수동태를 생각납니까? be devoted to 이런 거 있죠? be devoted to. 그거 제기대명사를 이용은 뭐야? devote oneself to. 이렇게 되는 거죠. 뒷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한국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변모할 것이다. turn into라고만 써도 좋고 멋들어지게 turn oneself into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oneself를 꼭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맞춰서 바꿔 써줘야 되겠죠. 이해되죠? 번역내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2. While North Korea is seen as a poor country,
South Korea will turn itself into an industrialized country in the immediate future. 머지않아라는 말은 soon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In the near future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이건 그냥 표현에 불과한 거니까. turn itself into를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into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상황에서 as vigorous resentment over Chinese rule 끌어넘쳐서 boils over 마침내 결과적으로 into increasing bloodshed 이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into turn A into B 꼭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어법이다. CASB 어법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원형질의 모양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는 CASB를 수동형으로 쓰는 것을 요구한다. 뒷부분에서는 turn A into B에서 turn into라는 자동사어법, 다시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타동사어법, turn oneself into 이렇게 공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법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설명 듣고 나면 골이 띵하고 어느 천년에 다 외우느냐? 뭘 어느 천년입니까? 기껏해야 100개도 안 되는 건데. 100개도 안 되는 걸 외우지 못하겠다?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세상을 막 살겠다. 이거 말이 좀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영어 이론 골이 띵띵 아프다. 그래봤자 50개밖에 안 됩니다. 그거 뭐 얼른 정리해두는 게 낫지.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연그러 놓는 게 낫지. 그거 몰라갖고 맨날 들쭉날쭉 뒤뚱뒤뚱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애매모호한 게 있다. 잘 모르는 게 있다. 얼른 직진으로 조 선생한테 달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조 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글을 읽을 거예요. 왜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겸연쩍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묻는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고 나면 자기가 집에 가서 사전 찾아.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걸 뚝 써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의 개인적 인연은 단절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3번 읽어볼까요? 빈부격차가 한국의 큰 걱정거리라고 서민들은 믿는다. 에이, 이건 여러분에게 영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를 보면 서민들은 믿는다. 뭘? 주어가 A가 B라고. A가 뭐예요? 빈부격차. B가 뭐예요? 큰 걱정거리. A is B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건 문장 구조로 설명할 게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어법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표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빈부격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죠? 밑줄로 처리했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빈부격차, 밑줄 is 이렇게 처리했어요. 어서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큰 걱정거리 그럴 때 한국의라는 말을 South Korea's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한국에게는 이렇게 대상으로 봐서 거기서 전치사 for를 쓰면 참 좋겠다. 여러분 중요한 그림은 뭐만 떠오르죠? important. 그리고 떠오르는 거 뭐 있죠?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걱정거리 그리면 맨날 무슨 worry 이런 것만 떠올라요. worry는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 이름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 그럴 때 concern이라는 말을 한번 쓸 줄 알면 좋겠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headache 이런 걸 쓸 줄 알면 좋겠어. headache, 골칫거리 이거 아닙니까? 아유 이거는 뭐 1번, 2번 설명하는 것에 비하면 거저먹기입니다. 문장의 본질이 뭐예요? A is B. 물론 여러분들은 밑줄 is 밑줄 이렇게 써놨죠. 밑줄은 밑줄이다. 그래서 무슨 위대한 철학자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종정 스님이 돼서 일반 대중들에게 법어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그게 뭐야? 그거 초등학생은 할 수 아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깊은 득도의 경지에 오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참 진리로 보인다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와 똑같은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3. Ordinary people believe tha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a major concern for South Korea. 빈부격차라는 건 교재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나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빈부격차라고 써보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believe라는 것은 그냥 믿다고 특히 believe you 이렇게 나오면 당신이 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believe in you 그러면 당신의 인격, 당신의 존재, 당신의 효용 가치 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believe you, believe in you 그것은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읽겠습니다. 4번 지나치게 나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한 진보적인 학자가 소리쳤다. 한 진보적인 학자 표현에 불과합니다. 소리쳤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는 공부해둬야 되냐면 지나치게 나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한국말에 안 된다라는 걸 굳이 한자어로 얘기해보면 금지가 되겠습니다. 금지. 금지는 영어로 must not 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smoke here. must not. 아시겠죠?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 두 번째 이것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depend의 어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depend의 어법. depend의 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에 의지하다. depend on 무엇입니다. B에 대해 A에 의존하다. B를 얻기 위해 A에 의존하다 그러면 depend on A for B라는 게 있습니다. depend on A for B.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것을 형용사를 이용해서 써보면 be dependent on입니다. depend on이나 be dependent on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뭐에 의존하는 건 dependent고 뭐뭐로부터 독립하는 건 independent인데 뭐뭐로부터 독립하다 그럴 땐 뭘 쓰느냐? be independent of를 씁니다. 어법입니다. depend와 관련된 어법은 그걸로 그칩니다. depend on은 무엇에 의지하다는 뜻 말고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depend on. 어법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어 중에는 rely on이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fall back on 이라는 건 잘 모릅니다. fall back on. 어디에 의지하다. 의지하다라는 것 중에 to로 끝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urn to, resort to, R-E-S-O-R-T, resort. 아니 어째 이렇게 표현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예, 4번도 문장 구조로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depend on 이라는 어법과 또 뭐뭐에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이것 이외에 설명할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번역내 같이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A progressive scholar shouted, You must not be too much dependent on me. be dependent on이 면면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법에 불과해요. 여러분 4번도 어떻게 썼죠? You 밑줄 on me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리 그 밑줄이 영어 단어로 대체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랜 가뭄으로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주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influence라는 좋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influence라는 영어 단어는 중성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딱 읽고 난 이후에 이거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부정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후에 affect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affect. A-F-F-E-C-T라는 게 있는데 affect라고 하는 동사는 좋은 영향을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감동을 주다의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어펙트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이걸 많이 씁니다. 어펙트 어법 하나 더 있습니다. 뭐뭐인 채 하다. 대개 투부정사가 뒤에 붙습니다. 어펙트 투부정사. 그럼 뭐뭐인 채 하다 그러면 떠오르는 영어 동사 뭐 있어요? pretend라는 거 있잖아요. pretend 투부정사처럼 어펙트 투부정사 이렇게 있어요. 어법 교재가 있는 사람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affect라는 동사의 어법을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파생어가 좋은 게 많습니다. 명사하고 형용사 쪽에 파생어가 좋은 게 많으니 공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affect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지역, 영향을 받았다. be affected by.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이걸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어법이고 뭐 문장 구조로는 드릴 얘기가 없는데 심하게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severely 이런 건 잘 쓰는데 badly라는 미국 사람이 너무나 많이 쓰는 걸 쓸 줄 모릅니다. 오랜 가뭄 그럴 때 long drought라는 말도 좋은데 요거 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long running 이런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거 순전히 표현과 관련된 얘기니까 표현과 관련된 것은 지금 모르면 여러분도 기분이 언짢고 나도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공부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하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극복이 안 되냐면 오늘 밖에 나가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를 한번 박았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도 통증을 전혀 안 느끼는 건 아니죠? 두 명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나 지난번에 부딪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 벽에 금이 가서 주인한테 미안했는데 이러면 이건 뭐 영어보다는 격투기 뭐 이런 쪽으로 인생의 진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아니라면 영어에는 난이도가 없는 거예요. 어휘를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자꾸 접하다 보면 아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affect라는 단어의 어법을 그리고 affect가 갖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음을 인식하면 얼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badly라는 말 자체가 좋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influenced by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되죠? 번역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5. This region was badly affected by a long-running drought. 6번 문장 읽겠습니다. 비록 중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지만 중국은 인권 침해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B 했다고 A를 비난하다. 이걸 쓸 작정입니다. B 했다고 A를 비난하다. accuse A of B. blame A for B. charge A with B. 전치사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재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돼요. accuse는 A of B, blame은 A for B, charge는 A with B, criticize는 A for B. 기왕에 열받은 건데 한 번 더 약 올려보시죠. blame A for B에서 A, B가 바뀌면 blame B on A로 바뀝니다. 이제는 인상을 쓰고 날 노려보는 사람까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좀 자라서 그런지 난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을 지적할 때 보면 쾌감을 느껴요. 여기 미성년자 없으니까 말하는데 영어에 오르가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accuse A of B, blame A for B, charge A with B. 아이고 전치사 바뀌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criticize A for B. 그런데
비난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 수동용을 써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뭐뭐하고 있다 그러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행 시제 쓰기로 우리 합의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합의 봤습니까? 무언의 합의를 봤습니다. 비난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비난받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 시제 쓰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록 중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지만 그러면 비록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 양보 구문입니다. 자, 양보 구문과 관련된 것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부터 순서대로 또 노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넘버 1 접속사, 넘버 2 전치사, 넘버 3 복합 관계사, 넘버 4 덩어리들, 덩어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물주구문. 넘버 5 A, O와 B. A, O와 B도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넘버 6 접속사 as. 넘버 7 최상급. 넘버 8 이하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중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지만이라는 걸 although 그리고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s surprising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여러분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장의 뼈대를 먼저 살펴보니까 중국은 인권 침해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가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놀랍다라는 것이 양보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물론 이게 고급 이론 1인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쓰려고 하는데 관계대명사 중에서 역시 한국어를 통해서 잡아내기 어려운 게 소유격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중국의라는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써야 되겠다. 중국을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경제발전은 놀랍지만 해서 그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늘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주어가 없다. 너무 쉽다. 목적어가 없다. 너무 쉽다. 소유격이 없다. 무지무지하게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whose economic development라는 것이 얼른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처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처리하면 그 안에 아까 1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안에 no라는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보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래도 지금은 이해는 되지만 또 한국어에서 소유격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나오면 쉽게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식만 있다면 주어가 없는 문장에서의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어가 없는 문장에서의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커져 먹힙니다. 그런데 한국어 표현에서 소유격을 포착해내는 일은 내가 수혜하고 결혼하는 일만큼이나 그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건 완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맥주 사주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난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맥주를 사주세요. 자, 6번 그 소유격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번역내 같이 읽겠습니다. Question number 6. China, whose economic development is surprising, whose economic development 색칠해 주시죠.
기왕에 또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즘 영어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영어 이론에는 있습니다. 그 밑에 어디 공란에 써주세요. Whose economic development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Of which the economic development. 정관사 덜을 붙여야 됩니다. Of which the economic development. 뭐라고 쓸 수 있느냐? The economic development of which.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려드린 것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is being accused of. 말씀드렸던 대로 수동형이자 진행형이죠. accused 다음에 of가 붙은 것은 어법에 나와 있는 거죠. violating human rights. 인권 그럴 때 항상 복수를 쓴다. 기억해두기로 그랬었죠. 인권을 훼손하다. 인권을 뭐 침해한다 이럴 때는 violate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인권을 지킨다. respect, observe를 아주 많이 씁니다. 어법책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 affect를 찾아보았다면 그러면 accuse도 꼭 들어가서 좀 핵심적인 어법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워라 이런 말씀은 아직 안 드릴 테니까 구경은 꼭 하셔야 돼요. 한 발 한 발 접근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심주어 말하자면 우리가 취미로 재미삼아 친구에게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짤랑짤랑 현금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그 회장은 여전히 독신이기 때문에 때때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나머지는 별것 아니고요. 독신이다 그런데 여전히 독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도 혼자 살고 있다. 물론 나는 혼자 삽니다. 기러기로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의미에서 혼자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I am singl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여태 혼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태 혼자 사세요? 그러면 그래 I still remain single 그 느낌이 오죠. 그냥 알고 있어서 I am single 이런 거 하고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 결혼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몇 살인데 아직 안 했습니까? 24살 청년이 벌써 결혼할 이유가 없죠. 그건 뭐 일찍 자살하는 거나 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I am single이죠. 나는 I am married고 그래서 그냥 M을 쓸 것이냐 remain을 쓸 것이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느낌에. 그러니까 remain이 더 좋다. 이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좀 찾아내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직면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A에 직면하다 그러면 face A를 써도 좋고요. confront A를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face하고 confront는 요 녀석들을 수동형으로 써도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be faced with, be confronted with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나를 책장상감을 책 얘기를 자꾸 해 이런 사람이 이미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face도 꼭 한번 어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face.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거 한번 따져봅시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 그 회장은 여전히 독신이기 때문에 때때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이 문장은 원인, 결과, 구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 결과, 구문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거 쓰임새가 많은 것부터 좀 노래를 불러주시죠. 좋습니다. 나는 뭐 언제나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 시절에 가수를 꿈꿨던 사람이니 기회가 있다.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접속사 넘버 1, 넘버 2 전치사, 넘버 3 so that, such that 구문, 넘버 4 동사 표현을 이용한 원인 결과 구문, 넘버 5 덩어리 드립니다. 분사 구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리고 물주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전히 독신이다 라는 말이
회장을 꾸며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ecause 그 회장은 여전히 독실이다 이렇게 써도 좋겠지만 회장은 때때로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문장이 기본 틀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독신이다라는 말이 회장을 꾸며준다고 볼 수 있겠고 여전히 독신이란 말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꾸며줄 수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콤마를 찍어주면 계속적 용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속적 용법 속에 이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얘기되죠? 덩어리 중에 하나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쓸 수 있겠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눈을 떠야 합니다. 이건 정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죽해 내가 책을 쓰면서 이걸 제일 중요한 1-1에다 올려놨겠습니까? 관계대명사는 한국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낯섭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정복해야 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쓰임새가 많은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자. 어떻게 된 거란 얘기냐? 4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 순적, 역적, 이유, 양복. 꼭 이론을 통해서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런 녹음된 내용을 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들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다가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미리 체크를 해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 제일 얄미운 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만요.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랬지? 이러고 거기서 찾는 애들이 있어.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딱딱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와서 질문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